베트남 투자, 베트남 부동산, 그리고 베트남 생활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려드리는 저는 베트남에 집 사주는 누나 마용사공 부동산 대표 장은희입니다. 네, 오늘은 개인적으로 가장 많이 물어보셨던 호치민에서 에어비앤비 사업하기에 대한 모든 것을 Q&A 형식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고, 또 실제 에어비앤비 운영을 했을 때 수익은 얼마나 날지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호치민 에어비앤비 불법인가요? 한국에서는 에어비앤비 사업이 이제 불법이지만 베트남에서는 아직 명확하게 규제를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운영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럼 외국인도 사업이 가능한가요? 네, 내국인, 외국인 상관없이 에어비앤비 사업은 베트남에서는 가능하세요. 에어비앤비로 사업자 등록을 반드시 해야 하나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호치민에서는 에어비앤비에 대한 명확한 이제 규제는 없기 때문에 별도로 임대 사업자를 내실 필요는 없으시겠지만, 나중에 세금 문제라든지 또 사업 규모가 커졌을 경우에는 임대 사업자를 내시고 정식으로 사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에어비앤비 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집을 사야 할까요? 크게 이제 에어비앤비 사업을 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베트남에 이제 부동산 투자, 아파트를 구입을 하시거나 해서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임대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에어비앤비를 직접 운영하시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방법은 이제 기존의 아파트를 재임대 형식으로 임대를 해서 별도 임대 사업자로 에어비앤비 형식의 또 운영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베트남 에어비앤비의 장점과 단점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장점, 단점 좀 비교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지금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예를 들어서 재임대 형식으로 이제 에어비앤비 사업을 운영하시는 경우에는 이제 투자 세금이 좀 적고, 또 운영을 잘 하시는 경우에는 수익률이 20% 가까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매력을 느끼시고 지금 에어비앤비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 참 많습니다. 이제 한국의 경우에는 이 에어비앤비 사업 숙박업을 하기 위해서 외국인한테만 숙박이 가능하지만, 이제 베트남은 외국인과 내국인 상관없이 사업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수월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단점은 이제 에어비앤비, 여기가 사회주의 국가이다 보니까 그 에어비앤비 임대를 했을 때 그 외국인 거주 신고라고 하거든요. 이제 땀주라는 것을 신청을 해야 되는데요. 이때는 이제 임대인이 거주 신청을 해줘야 되고, 또 관할 경찰서에 가서 땀주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절차상 또 행정상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호치민에서 에어비앤비 사업을 하기에 좋은 위치는 어디일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관광 중심 지역 또는 그 인접 지역, 또 입지적으로 학교나 상권이 잘 갖춰져 있는 지역을 선택을 하시는 게 가장 좋으실 것 같은데요. 호치민에서는 그런 유망한 지역들 한 3군데 정도 에어비앤비 사업이 좀 지금 상당히 활발하게 또 진행되고 있는 곳들 있거든요. 제가 그거는 다음 편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에어비앤비 초기 투자 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네, 아파트를 매매를 하시는 경우에는 사실 투자금이 아무래도 많이 드실 것 같고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옵션인 아파트를 재임대를 하셔서 에어비앤비 사업을 하실 경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 통상적으로 1년이나 이제 2년 계약을 기본으로 하시는데요. 장기 계약을 하시는 경우에는 이제 기본 임대료도 좀 저렴하기 때문에 에어비앤비 사업을 본격적으로 생각을 하시겠다라고 하면 아예 장기적으로 계약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통상적으로 2달치 보증금, 또 한 1개월치, 2개월치 월세를 지불을 하시게 되고, 20평 아파트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장기 계약을 하실 경우에 임대료가 800불이라고 했을 때 2달에 보증금이 1,600불, 월세가 800불, 그러면 총 2,400불 이제 기본 투자금이 들어가실 겁니다. 여기에 이제 집을 좀 예쁘게 꾸며야 아무래도 영업에도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가구나 소품, 그 외에 식기, 세면도구, 생활용품의 옵션들을 좀 추가로 구입한다고 했을 때 대략 한 800에서 1000불 정도의 추가 지출 비용이 발생을 한다라고 보면 약 3,400에서 3,600불 정도의 초기 투자 비용이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렇다면 에어비앤비 사업을 하려면 뭐를 먼저 준비해야 할까요? 네, 기본적으로 에어비앤비를 어떻게 등록해야 되는지, 호치민이 아닌 에어비앤비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부터는 공부를 하시고 분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호치민에서 조금 필요한 부분은 이제 집을 임대를 하셨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호치민 사람들, 호치민에 지금 관광 온 사람들 또는 에어비앤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트렌드의 집들을 선호하고 더 원하는지에 대한 좀 분석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소품이나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좀 신경 써서 촬영을 하셔야겠죠. 에어비앤비 운영을 할 때 관리는 쉬운가요? 네, 아무래도 이제 운영 관리에 대해서는 여기 현지에서 에어비앤비 운영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로 경험을 또 하셔야 될 텐데요. 관리를 하기 위해서 조금 쉽게 관리를 하기 위한 팁을 알려드리면 이렇게 에어비앤비 뭐 쉽게 이용하기 이런 매뉴얼을 만들어 놓으셔서 실제 이제 투숙을 하시는 고객들이 이 내용을 보시고 아파트 체크인은 어떻게 하는지, 그다음에 뭐 들어와서 전원을 켜고 사용을 하는 방법, 이용 방법, 뭐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자세하게 만들어 놓으면, 이건 저희가 지금 이제 한글 버전으로 만들었고요. 또 이 아파트는 또 스마트홈 케어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조금 사용 설명이 좀 복잡한 곳이어서 좀 상세하게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런 형식으로 에어비앤비도 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미리 고객들한테 준비를 해주시면 조금 운영하시는 데도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체크인과 체크아웃, 그 다음에 또 스케줄링 관리, 이런 것들을 뭐 무인으로 최대한 직접 가지 않고 내가 직접 고객을 만나지 않고도 고객들이 알아서 찾아와서 혼자 집에까지 잘 들어올 수 있게끔 자세하게 미리미리 안내를 드리고 또 그 메시지를 통해서 안내를 드리고 하면 조금 운영이 수월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호치민에서 에어비앤비 수익으로 40%를 낸다고 하는데 네. 과연 사실인가요? 안 그래도 저도 이제 이런 질문들을 몇 번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도 에어비앤비 사업을 운영을 해봤고요. 정말 40% 수익이 나올까? 이거는 제가 실제 하나의 사례를 들어서 한번 계산을 해서 분석을 하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에어비앤비 아파트를 1년 렌탈을 해서 거기에 대한 총 지출 비용 과 그 다음에 이제 수익이 얼마 정도 발생하는지를 저희가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풀옵션 이제 투베드룸을 저희가 예를 들어서 렌트를 해서 에어비앤비 사업을 운영을 한다고 했을 때 월 임대료를 좀 높게 잡겠습니다. 제가 일부러 900불로 잡고요. 1일 숙박 비용을 80불 기준으로 잡겠습니다. 그러면 20일이 예약이 됐을 경우에는 약 1,600불의 수익이 발생을 하겠죠. 자, 그럼 지출 비용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월세 900불에 전기 관리, 수도세 등등을 한 120불 정도 잡고요. 청소 인건비 기타 비용을 약 70불, 생활용품 비용을 약 30불, 에어비앤비 수수료 10%입니다. 그래서 한 160불 이렇게 잡았을 때 실제 1,600불의 매출이 발생을 한 거에 대해서 지출 비용을 마이너스하면 약 320불의 월 수익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요거를 이제 임대료, 월 임대료가 이제 그 달의 지출 비용이라고, 순수 지출 비용이라고 했을 때, 그걸 기준으로 저희가 이제 계산을 해보면 약 한 20% 정도의 수익이 발생을 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40%의 수익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만 준비한다면 호치민에서 에어비앤비 사업 진행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설명드렸던 부분을 유념하셔서 이제 준비를 해보신다면 충분히 에어비앤비 사업을 해보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익 부분에서 뭐 40% 이상의 기대 수익을 보시고 하시긴 좀 어려울 듯 하고요. 또 한두 채를 운영하셔서는 이제 원하시는 만큼의 수익은 좀 발생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한두 채에서 시작을 해서 차차차차 늘려서 경험과 노하우를 쌓으셔서 10채, 20채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신다면 이제 본업 못지 않은 그런 이제 정말 사업이 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편에는 에어비앤비 사업을 제가 직접 한번 운영을 해봤습니다. 한 달 동안 사업을 운영하고 나서 느낀 점과 실제 운영했을 때 정말 수익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수익이 나올 수 있는지 이제 그 결과를 공개를 해드릴 거고, 또 이제 에어비앤비 사업을 위해서 임대를 할 때 어떤 집을 또 임대를 해야 될지도 직접 집을 방문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